안녕하십니까. 센조비 시사만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36번째 아닙니다. 37번째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말이 꼬입니다. 자, 오늘은 쩐의 전쟁 38번째 패러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창으로 못 이기는 하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 패러디입니다. 지금 노노자펜으로 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의 그 징용 판결,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고 하면서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소재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이런 것을 금지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해서 무역전쟁이 양국 간에 벌어졌는데 벌써 100일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우자고 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적인 싸움, 실질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싸움으로 해가지고 노노재팬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래서 10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히 맥주라든지 자동차,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맥주는 거의 팔리지 않고요. 편의점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여행도 일본 여행은 거의 안 가는 실정이고 자동차 판매도 급감을 이 세 분야 맥주라든지 자동차, 여행 상품, 세븐일레븐 같은 아닙니다. 세븐일레븐도 좀 피해가 있지만은 미니스탑 같은 이런 데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는데 당시에 촉발된 것 중에서 유니클로라고 하는 의류업체에 패스트 옷이라고 하는 거죠. 패스트 크로즈라고 하는 이런 업체가 일본 임원이 한국 그래봤자 냄비같이 금방 해서 다음에 또 곧 회복될 거다 매출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된소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한 심각한 논의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노노재팬 운동이 좀 시들해지면서 유니클로가 판매가 지금 회복세에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상품 같은 경우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재고가 동나오고 이런 상황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경제전쟁이건 이념전쟁이건 떠나가지고 한 기업이 이념적으로보다 정말 값싸고 품질 좋고 가격이 싸면 제일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싼 상품이 있다면은 그게 무슨 이념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론 유니클로가 어떤지는 아직 선과 악을 구별을 아직 우리 국민도 그렇고 그러지만 저는 경제적인 쩐의 전쟁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념적인 걸 떠나가지고 적이건 아군이건 이 경제전쟁에서 쩐의 전쟁에서는 품질 좋고 가격 싼 것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더 좋으면 더 괜찮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패러디였습니다. 자, 불굴의 집념 469번째를 살펴보면은 이건희 회장을 불굴의 집념 469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삶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6년 전에 정확하게 5년 조금 넘었는데요. 5년 한 6개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심근경색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까지도 거의 무의식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에서는 돈이 많아서 저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쨌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돈이 많기로는 아직도 국내 주식 부자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병상에 있어도.
그래서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불굴의 집념을 469번째로 선정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 다음 패러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재미로 푸는 퀴즈 뉴스입니다. 카나콘 삐안차나를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판결은 판사에게, 정의는 시민에게라는 외계어다.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카나콘 삐안차나라는 말은 태국의 판사 이름입니다. 이 태국 판사가 고위층에서 법원 고위층이 재판을 개입하려고 하자 5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다음에 한 뒤에 자신은 자살을 시도한 이러한 태국의 판사입니다. 근데 더 재미나는 거는 이 군부 정권이든 후진국이든 이런 게 문제인데요. 이 사람 SNS라든지 모든 거를 정황을 보면은 어쨌든 재판 개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은 개인 사정으로 법정에서 권총 자살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태국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안기부, 국정원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한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 살인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태국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패러디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건 동방의 집구석인데 초개념 황제 아니냐, 나 한 명 때문에 1천만 명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SNS에다가 그 최순실이나 뭐 박근혜 이런 사람들을 빗대 가지고 저 사람 한 명 때문에 5천만 명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패러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이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확정은 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우리나라의 사회 악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저쪽에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패러디는 어떤 명확하게 누구라고 지명을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주둥이 어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둥이 어항이 뭔지 아시죠? 센조비에서 진보와 보수의 설전, 공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패러디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시위 때는 가족 단위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시위에는 애들 손잡고 가족 단위로 왔다. 우리 시위 때는 유모차 끌고 애기 들고 왔다. 그래가면서 꼭 인터뷰를 따죠. 잘 알아는 세대, 내 세대에게는 이 불공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꼭 이 얘기는 아주 공식처럼 언론 인터뷰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식상하죠.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에서는 가짜 단위가 맞아요. 가족 단위라는 것은 말을 잘못해서 가짜 단위라고 말하느냐고 하는 거고, 광화문 집회에서는 가축 단위가 말하느냐, 가축같이 짐승같이 데모하느냐, 뭐 이런 식의 서로 비하하는, 가족 단위를 비하하는 패러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패러디를 보시죠. 이거는 센조비 아메바 참 쉬운 5번째 패러디인데요. 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된 거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빈손으로 왔냐? 그러니까 헐. 문제 풀 생각 없어? 헐. 시간도 충분히 줬는데 뭐 했냐 이거야. 협상에 빈손으로 오냐 이거야. 헐. 그러니까 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다 하냐고, 이런 패러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의적인 패러디가 됐는데요. 동토의 펭귄 황제들, 내 스캔들을 캐 트럼프가
개혁을 지시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직원 축소 명령을 했는데 국가안보회의 직원 한 명이 트럼프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선 거기에 대해서 내부 고발 방식으로 폭로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개혁의 이름으로 인론을 축소하고 자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귀에도 다시 익은 단어와 글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